이번에는 베트남의 영원한 국보로 초항받고 있는 호찌민과 그분의 시 한 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용한 이름은 정말 많은데요. 웅웬싱꽁이었다가 11살 되던 해에는 그의 아버지가 마을 등록부에 아들의 이름을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웅웬떡타잉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통 호찌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중부 예안성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 친구 밑에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1907년에 호찌민은 그의 형과 함께 당시 베트남 최고의 학교였던 중부 후에에 있던 국학에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프랑스와 식민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에 조세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호찌민도 여기에 참여했다가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 식민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호찌민은 상당 기간 피신해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이공으로 가기로 맘먹고 신분을 위장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이공은 중부 예안성의 시골 청년에게는 신세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코친 차이나를 직접 통치하면서 고무나무 플란테이션이 즐비하고 메콩강 늪지를 간척하여 엄청난 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와 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장사꾼들이 몰려들었고 이전에는 농민과 귀족의 두 계층만 있었다면 이제는 농민, 임금노동자, 상인, 인력거꾼, 선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직업이 분화되었고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사이공의 부둣가에 거처를 마련한 호찌민은 서양으로 나갈 궁리를 하던 중에 프랑스와 베트남을 오가던 전기선에 주방 보조로 취직하여 1911년 사이공 항구를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호찌민은 배를 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항구들을 통제하고 있는 백인들과 고통스러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흑인, 황인종들을 보았고 이것은 훗날 그가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초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기간 동안 뉴욕항에 도착했고 배에서 내려서 몇 달 동안 미국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이때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흑인에게 린치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913년쯤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는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외국인들과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최하층의 험한 일을 하면서 버텨냈다고 합니다. 대략 1917년 말경쯤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그는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파리에서 최하층의 삶을 살았지만 프랑스의 급진파의 정치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점차로 정치적 활동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1922년에 개최된 국제공산당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여기에서 레닌을 만났고 국제공산당 동남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호찌민은 1928년 가을에 유럽으로부터 태국으로 돌아왔고 삭발을 한 승려로 위장해서 태국에 입국했는데요. 베트남 교포들에게 사상을 전파하다가 1929년 말에 중국으로 잠입합니다. 1930년 2월 3일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창당했고 1941년 1월 28일 호찌민은 30년간의 망명 생활을 접고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베트남 북부 까오방으로 돌아옵니다. 1942년 8월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1943년 9월 10일 석방되는데요. 1944년 9월 말에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와서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다음날 뚠꽝성 떤짜오에서 국민대회를 열어서 민족해방위원회 즉 임시정부를 결성하고 주석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친 봉기를 성공시켰는데 이것을 8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8월 혁명의 결과로 1945년 9월 2일 하노이의 바딩 광장에서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대불항전과 대미항전 과정에서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호치민 자신은 정작 조국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1969년 9월 2일 7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민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와 담배에 얽힌 얘기와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담배를 아주 즐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치민 주석의 개인 비서였으며 호치민 박물관장인 두끼 씨에 따르면 호치민 주석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1967년 건강에 많이 악화되었고 자주 기침을 하게 되자 의사들이 금연을 권고했습니다. 의사가 끊으라고 하니 자네가 보관하게 라면서 비서에게 담배를 건넸고 비서는 가끔 담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은 1번, 계획은 10번, 방법은 20가지가 있어야 실현할 수 있으며 담배 끊는 것도 그러하다며 천천히 시차를 두고 끊었다고 합니다. 양을 줄여가며 4주에 걸쳐서 완전히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술 끊고 담배 끊은 지 3년 뒤여 병이 없으니 세상에 진짜 신선 같구나. 남쪽에 큰 승리를 보니 기쁘고 1년 4계절이 다 봄이구나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베트남어로는 thuốc đã ba năm không bằng là tiền sớm tuyết trần mùng thấy miền Nam luôn thắng lớn một năm là cả 4 mùa xuân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 단어를 볼까요? 툭은 담배, 또 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끼행은 금하다, 꺼리다 합니다. 즉, 술입니다. 그 역시 꺼리다는 말입니다. 다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부사고요. 바는 3이라는, 셋이라는 숫자입니다. 남은 연, 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툭기행지역, 그 따바남, 이것은 술도 꺼리고 담배도 꺼린 것이 3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컴은 부정, 동사 앞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뱅, 병입니다. 라, 뭐뭐이다라는 말이고요. 띠에는 신선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기쁘다. tuyệt, 절대, 저는 세상, 이 세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không tiên sướng tuyệt trần, 병이 없으니 세상이 진짜 신선 같구나 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기쁘다는 뜻이고요. 터이 보다, 미엔남은 남부, 루어는 항상, 늘 그런 뜻이고요. 당은 승리하다, 러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뭉터이 미엔남 루언 당루언, 남쪽에 큰 승리를 보니 기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못, 숫자로 하나를 나타내고 일을 나타냅니다. 남, 연, 해고요. 라, 뭐뭐이다. 까는 모두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본, 사, 넷이라는 뜻이고요. 무어, 계절입니다. 수어는 봄입니다. 그래서 못남라까 본무어 수원, 1년 4계절이 다 봄이다는 말입니다. 이 시는 원래 한시입니다만 요즘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번역된 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베트남 시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